안녕하세요. 보람의 주임 매니저 장진원 매니저입니다. 사례 연구 고민 사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16타입 혼자서는 못해요라는 제목으로 아이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아이고요. 이제 남학생이고 이제 MBTI는 ISTP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시그마 타입은 16타입입니다. 전체적인 등급은 거의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관심이랑 의지조차를 잘 보이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상담 관리 주 4회와 이제 개별 지도 주 4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개별 지도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개별 지도는 최근에 종료가 났고요. 상담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 오기 전에는 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에듀에 처음 들어오기 전 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국어 점수가 70점대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국어는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에는 40점대가 나와서 조금 변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버님께서 군부대에 일하고 계셔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집에 오셔서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투박한 말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이가 아버지를 이제 꼰대라고만 생각하거나 이제 상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안이에게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동생에게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여러 번의 이제 학습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관심을 꺼려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요. 이제 이 타입의 학생들은 공부 의지가 없고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이제 무반응을 보이고 일단은 그래서 최소 학습량을 제시해야 되며 작은 성취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해줘야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것, 그리고 기초학습이 시작이 되는 것, 그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을 조금 이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이 학부모님의 타입은 일단은 거의 포기 직전의 학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아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서 신뢰감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이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걸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력을 좀 요청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모습은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그나마 이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수학이나 사회 역사 정도는 조금 깨어있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안 듣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원만하면서 선생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는 전혀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상태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집에서는 이제 거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까지 게임하고 이제 아침이나 오후 저녁까지도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거의 뭐 반수면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요. 친구들과는 정말 사이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한 친구들이 많고 뭐 여러 두루두루 이제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그리고 게임이 지겨우면 이제 유튜브에 빠지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학원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이슈와 이제 이슈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어서 좀 굉장히 이 아이가 무기력하다고 좀 판단이 되었어요.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틴이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취감을 얻는 이런 일들이 없고, 그냥 늘 똑같은 삶,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주요 이슈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을, 이제 생활에 대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요. 게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제가 이제 좀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이제 학습실에서 이제 계속 자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을 모르면은 이제 답안지를 베껴서 이제 대놓고 베낀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답안지를 활용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그냥 보여지는 식의 공부,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행평가도 챙기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학부모님과의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학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 학원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결과보다, 아니,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에만 집중을 하시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없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요 이슈라 생각을 했고, 아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벽이 좀 있으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투가 좀 투박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주요 이슈라고 생각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논의 때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하면은 이 아이가 현실을 좀 깨달지 않을까, 이런 것과 이제 학습실에서 계속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분절 체크하는 거, 뭐 5분 단위, 15분 단위, 혹은 많게는 20분 단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이제 액션 플랜을 세워봤었죠. 그래서 시간 단위를 두고 분절 체크를 합니다. 5분,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PPT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액션을 했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아이가 30분, 15분, 혹 5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15분 동안에 뭐 10개를 외워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몇 번은 이제 이렇게 잘 하다가도 이제 제가 연달아 상담이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안 와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제 연달아 상담 있을 때 이제 학습실에서 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매니저님과 이제 원장님에 대한 협업을 조금 요청을 드린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연달아 상담이 있을 때를 보면 이 아이를 조금 더 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을 때 확실히 학습량이 조금이나마 이제 늘어난 것을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장님이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은 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표현을 조금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잘하는구나, 집중해서 잘할 수 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 입시 과정에 대한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너무 자신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미 없는 삶에 쳇바퀴 굴러가는 삶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는 조금 효과적이었었던 거는, 사실은 상담을 들었을 때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말로서는 조금 나타냈고요. 어, 이것이 제가 조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조금은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
작은 변화의 성공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어, 이 아이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적어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충분한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새벽까지 게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계획을 세운 거죠. 생활에 대한 전체 계획. 그래서 셀프 리더의 학습만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자는 시간을 설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좀 학습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학습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해봤는데 이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어, 어느 날은 이제 못할 때도 사실은 있지만 못할 때는 자신이 이래서 못했다. 할 때는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함으로써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량을 설정해서 최소 단위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모든 이 학습에 대한 분량을 아이가 직접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동기도 얻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잘 먹혀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실에서 이제 늘 이제 계속 붙어 있거나 뭐 5분 단위로 매번 그리고 터치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저와의 약속이나 혹은 존중 이런 배려 유대 관계를 조금 만들었죠. 그래서 너가 이제 학습실에서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너가 공부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매니저님에 대한 존중과 배려야라는 등 이것에 대한 관계를 만듦으로써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졸았을 때에는 저한테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저도 고마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 모습에는 자신의 그 졸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자신의 현재 삶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 저는 인상이 깊고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 10개도 못 외우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이셨다면은 지금은 조금 이 아이를 최대한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가 그냥 이러한 아이구나, 그냥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를 인정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조금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핵심 이슈와 원인 분석, 그다음에 액션 플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 그다음에 여러 분야로 조금 생각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찾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되게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칭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첫째는 아이를 믿는 것, 두 번째는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아이를 믿는 것은 정말 이 아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이 아이가 정말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를 믿으면서 이 아이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이 아이의 그 다음 변화 구간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니저로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